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문화보다 조금 큰 개념인데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동이족들이 이제 만든 문명 문화들이죠. 그러면 이 문명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황하 문명도 다들 이제 동이족 문명인 거죠. 근데 그쪽에 있었던 원래 현재 중국인들이 살고 있던 황하 유역의 문명에 대해서는 알려졌는데, 요 근래 와서는 그 황하 문명의 주체 세력도 다 동이족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 밝혀내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산동성이 동이족 문화의 중심지인데, 산동성 남부의 임기시라는 곳에 이제 중국에서도 동이문화 박물관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의 설명은 동이족이 여러 신석기 문명을 발달시키다가 나중에 하은주 할 때, 주나라 때 중국 문명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학계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나라 때도, 주나라 이후에 춘추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시대에도 중산국이라고 하는,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국 팔웅이라고 하면은 동이족의 중산국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산국이 계속 동이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국 시대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주나라 때 중국 그 문명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학계의 좀 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방에 지금의 이제 요하 문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하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하 문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내몽골 시라무랭 강이고, 동쪽으로는 요하 서쪽, 남쪽으로는 발해연안, 서쪽으로는 하북성 위장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반도 내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요하 문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제 포함시키고 있진 않은데, 이 또한 우리의 연구 과제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하 문명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서쪽의 조양이라는 곳하고 내몽골, 적봉, 오한기 그런 지역들인데요. 그 조양은 한자로 아침조자에 햇볕 양자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최초의 수도가 아사달이지 않습니까? 아사가 아침 조자고 양자가 바로 달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양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쪽에서 시작한 그 문명들이 나중에 고조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봉 지역을 보면은 내몽골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엄청 추운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의 기상학자들이 약 6,000년 전에 지금의 요하 문명이라고 불리는 만주를 비롯해서 내몽골 이쪽 지역에 기후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평균 기온이 6.5도에서 7.5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때죠. 그리고 가장 추운 1월이 영하 11도에서 12도 정도로 나오고요. 가장 덥다는 7월이 영상 23도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살기가 좋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초로 이 지역에 말하자면 중원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문화 체계가 있다,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안 사람도 또한 일본인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도리류조라는 도쿄대 인류학과 출신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리류조가 1895년에 내몽골에 갔다가 이 지역에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유적 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의문을 품고 있던 차에 1905년에 갱나심 우익이라는 그 내몽골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몽골의 한 군왕이 도리류조를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가정교사식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도리류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한 사전, 그러니까 문헌으로 남기기 이전에 선사시대에 유적 유물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알리게 되죠. 그래서 도쿄대와 교토대에서 이 지역에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상당히 이런 시기에 고고학 유적 유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쪽 지역을 그 탐사하던 중에 1931년 중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발생하니까 중국 사회과학원 쪽은 퇴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주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일제 패망 이후에 중국 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 학자들이 홍산 문화라는, 또 홍산후 문화 뭐 이런 식의 명칭을 붙이면서 홍산 문화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홍산 문화에서 가장 이른 것이 소하서 문화인데, 서기전 7000년에서 서기전 6500년경의 신석기 문화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에서 8500년 전에 신석기 문화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의 문화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신석기 문화인들은 곧바로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죠. 바로 우리와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수화서 문화를 만들었던 신석기인들이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홍룡화 문화로 이어지는데, 이 홍룡화 문화에는 집단 취락이 발견돼 가지고 중국에서는 중화제일촌이라 그러는데, 사실 중화제일촌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고 동이제일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현재 중국 땅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여러 문화들이 계승관계를 거쳐서 쭉 이어지다가 서기전 2300년에서 서기전 1600년경에 하가점 하층 문화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이쪽들은 다 홍산 문화의 한 부분들인데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서기전 233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에 하가점 하층 문화와 연결하면은 이쪽 일대가 처음에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홍산 문화는 유적은 현재 1000여 개나 발굴되었어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라 그래서 지금 내몽골 적봉은 그 적자 자체가 이제 불굴 적자니까 이 적봉이나 홍산이나 이제 같은 뜻인데, 그 일대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죠. 서쪽으로는 하북성 동부지구, 북쪽으로는 내몽골 중남부지구, 남쪽으로는 하북성 이 북부지구, 동쪽으로는 요녕성 서부와 요하 지류인 시라무랭강과 노아파 강과 그 다음에 대릉하 상류까지 달하는데요. 우리가 춘천 중도 유적이 있잖아요. 춘천 중도 유적에서 1266개의 주거지가 발견됐는데,
이 춘천 중도 문화가 고조선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 중도 지역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내몽골 적봉이라든지 오한기라든지 그 조양이라든지 하는 곳 못지않게 춘천 중도 지역도 고조선의 상당한 중요 지역의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중도 지역에서는 주거지역하고 행정구역하고 소공업지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고행정을, 문화재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강원도에서 이 춘천 중도 유적지로 포크레인으로 다 갈아엎어가지고 유적들을 갖다가 딴 곳에 옮겨두고 거기다 레고랜드로 세우는 아마 21세기 사상 최악의 문화재 파괴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반역사적 행태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춘천 중도 유적 지키자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10년 이상 아주 치열하게 싸워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춘천 중도 유적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재판에 불려나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조그만 유적지 하나만 있으면 그 일대 다 개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1266개의 주거지가 발견된 여기는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다 파괴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걸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 만행이 어디서 가능하냐? 고조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식민사학계는 고조선 역사를 아주 지우는 게 자기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문화재청 당국이나 그 다음에 이 강원도 이쪽에서 이걸 다 세계에서 아주 유례가 없는 이런 지역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레고랜드를 이제 지었다는 거는 우리가 과연 중국을 향해서 역사 왜곡한다, 문화재 파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홍산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고고학자 도리류조가 이 내몽골 적봉시 일대에서 돌로 쌓은 돌무지 무덤하고 빗살무늬 투기 등의 신석기를 이제 발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우화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화량. 여기는 이제 요능성 이제 건평현하고 능원시가 교차하는 구릉과 산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서기전 3500년에서 서기전 3000년경에 조성된 신석기 시대 후기의 유적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모두 27군데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여신묘가 나왔는데, 이 묘라는 것은 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신묘가 나왔다는 거는 이 동이족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모계사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건데요. 이것이 여신묘가 그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그 만들어진 그런 묘죠. 그런데 이 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아주 중시하는 거는 이게 단묘총, 총은 무덤이고, 그 다음에 묘는 사당이고, 단은 그 앞에 제사 지내는 이제 제단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가 갖춰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해서 단묘총을 한 묶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홍산 문화 시기에 중국의 고고학자 소병기라는 사람은 역사의 발전 단계를 고국 단계에서 이제 방국 단계, 그 다음에 제국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홍산 문화 시기는 고국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가점 그 시기에는 이 방국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제국 단계로 가는 건데요. 특히 이제 방국 단계에 다다랐다는 뭐 하가점 유적이나 이 방국의 이름이 뭐겠어요? 곧바로 그냥 고조선 유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문화가 발견됐을 때 이제 중국 학자 이민이라는 사람이 홍산 문화를 갖다 조이족의 문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이자가 이
그 동의할 때 결의 이자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조유족이 바로 이제 동유족이니까 중국 학계에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역사유적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지역의 답사를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보면은 여러 그 재단들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갖다가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갖다가 방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방형 재단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국유사 뭐 고조선 때나 이런 쪽을 보면은 우리는 다 이제 천손 민족이잖아요. 하늘의 자손이라는 사고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그 천지인, 그러니까 원형인 천, 그 다음에 방형인 지, 그 다음에 사람인 해가지고 천지인 사상이, 우리 민족 고유의 천지인 사상이 홍산문화, 우화량 유적 이쪽을 가보면, 아, 그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여기는 그런 이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가 발견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뭐냐면 중국은 옥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옥의 원료라 그러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옥이 다 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하면 또 뭐의 나라예요? 용의 나라죠? 이게 가장 이른 시기에 옥룡도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 과연 중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중국 문화가 만들어졌는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다녀보면 전부 다 동유족 유적들인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그 용광로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엔 중앙문명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도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하 문명과 이 홍산 문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동이족 선조들의 그 유적 유물이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동이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요하유역의 이 동이족 유적 유물들과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로 이제 받아들여야 이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 있던 동이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황제족하고 치우족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사실 황제족도 동이족이고 치우족도 다 동이족이죠. 제가 사기 2000년의 비밀에서 다 이제 썼습니다만 다 동이족인데, 그 황제보다는 치우가 동이의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다가 초기에는 치우 집단이 우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 집단이 우세해지면서 패배한 치우 집단의 일부가 이게 산동 지역에 남았고, 그리고 일부가 중국 남방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묘족이라든지 백족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치우의 후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 운남성에 한번 답사 갔을 때, 그 우리 호텔에 한 그 여성 이제 복무원이 그 묘족이었는데, 그 묘족의 선조가 치우라는 거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이 동이족 뿌리라는 걸 아느냐 하니까 놀랍게도 그 젊은 여성이, 묘족 여성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묘족들은 비록 자기네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도 이 전승으로, 구전전승으로 지금까지 자기네 역사 뿌리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한 세력들이 북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게 이제 동이족의 한 그 흐름이고, 중원 동이족의 흐름이고, 그 흐름과 이제 뒤섞이는 것이 그 중원의 동이족 문화보다도 현재까지 발굴된 거로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요하 문명의 요하 지역의 광범위한
그 동유족, 유족 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유화 문명과 중원의 동유 문명들은 신석기 문명으로서 여기에서 그다음에 동석 병용기,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와 석기를 같이 쓰는 병용기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유적 유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해측마라는 대학 강단사학자들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이 민족사학을 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한 연구 성과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 유화 문명과 이 홍산 문화의 대략의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각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술한 여러 유화 문명과 홍산 문화에 대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